지금 우리나라에서 트로트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방송 TV조선에서 미스터 트롯이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대중들로부터 커다란 인기를 끌게 되어 제2의 트로트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가요계에서 트로트의 대부 같은 가수가 있는데 바로 송대관이 그 주인공입니다. 가수 송대관은 나훈아와 함께 우리 가요계에서 트로트의 레전드라고 불릴 만큼 트로트 가수로서 큰 명성과 인기를 누려왔던 가요계의 큰 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트롯 가수 송대관이 몇 년 전에 부인과 관련된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는 큰 불행을 겪으면서 화제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부인 때문에 무려 166억 원의 빚을 짊어지며 현재 지방 행사를 전전하고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사연이 공개되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리며 최고로 잘 나갔던 그의 참담한 현실에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어쩌다 트롯계의 큰 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트로트 가수 송대관은 1946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납니다. 이후 송대관은 1967년에 가수로 데뷔하지만 오랫동안 무명 가수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1973년에 세월이 약이겠지요가 히트를 하면서 조금씩 얼굴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975년 해뜰날로 빅 히트를 하게 되었죠. 당시 1976년 방송국 가요대상 3개를 수상하고 동시에 가수왕에 등극하기까지 했죠. 그 당시 저는 가수 8년 차였는데 큰 히트곡이 안 나와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과연 내가 가요계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나?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해뜰날 가사를 썼어요. 이걸 다 써놓고 보니 기분이 좋아서 크게 웃었죠. 그리고 송대관은 부인 이정심을 1976년에 일본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원래 송대관의 아내 이정심 집안은 인천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사업가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집안 환경을 지닌 이정심은 일본 유학을 떠났고 송대관의 일본 공연에서 무용가의 제자로 송대관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공연이 끝난 뒤 뒤풀이에 참석했다가 송대관이 첫눈에 반하였고 전화를 걸어 데이트 신청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정심이 계속 거절하자 송대관이 화가 나서 전화 중 온갖 욕을 해버립니다. 그의 아내는 태어나서 그렇게 심한 욕은 처음 들어봤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남자다워 보여서 좋았어요. 결국 그때부터 데이트에 나갔죠. 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사업가 집안이었던 이정심 쪽에서 둘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당시 송대관이 해뜰날을 히트시키기는 했지만 여전히 홀어머니와 단칸방에 함께 사는 가난한 청년이었고 해뜰날 이후의 전망마저도 불투명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사실 그때 우리 가족 전부가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의 뜻에 따라 남편과 헤어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남편의 펑펑 우는 모습을 보고 이 남자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송대관과 이정심은 아무도 몰래 낚시터로 여행을 떠났고 큰아들을 임신하게 되며 둘은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송대관은 자신 또한 다들 기회의 땅이라고 외치는 미국으로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죠. 아내와 아들 2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그는 샌드위치 가게를 차리게 됩니다. 점심때면 우리 가게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3바퀴나 돌아설 정도로 가게가 잘 됐어요. 결국 샌드위치 가게를 5개나 열었고 나중에는 그걸 다 처분한 뒤에 대형 슈퍼마켓을 차렸고 또 아내의 요리 솜씨가 좋아서 식당도 운영했죠. 그러다가 송대관은 가수의 꿈을 저버리지 못하고 1988년 혼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처음에는 남편이 석 달은 버틸까 싶어서 한국으로 보내줬는데 남편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미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남편하고 서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힘겨루기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친오빠가 송서방이 호텔에서 누구와 만났다더라, 송서방이 대구에 사는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더라라는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당장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내라고 전화했죠. 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문의 출처는 바로 이정심의 언니, 즉 처형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언니는 바로 MBC 앵커 김주아의 시어머니로 유명하죠. 참고로 과거 김주아가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서류 조작까지 감행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성격 등이 엿보이네요.
결국 송대관의 아내 또한 미국의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미국 생활 끝에 한국에서 다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나니까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내 나라에서 내 나라말 쓰면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후 송대관은 여러 곡의 히트곡들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 중에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는 1980년대 후반부터 트로트를 부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역할의 중심이 되었던 현철, 태진아, 서른도와 함께 트로트 4대 천왕 체제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같이 이민 생활을 했던 태진아와는 개인적으로 각별한 사이로 지내고 있으며 또 그와 함께 명콤비로 불리며 매년 송대관과 태진아 라이벌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송대관의 날개가 꺾여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송대관 부부는 A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또한 송대관은 음반 홍보 자금을 빌미로 A씨에게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았죠. 이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송대관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아내 이정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15년 열린 상고심 재판에서 송대관은 자신은 부동산에 대해 전혀 모르며 아내가 본인이 유명인임을 이용해 독단적인 투자 권유를 한 것임을 법원에 호소했죠. 이후 송대관은 무죄를 받았고 그의 아내 이정심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됩니다. 하지만 송대관은 방송을 통해 어디 떠나버리고 싶고 대인 기피증도 생겼습니다. 제 인생의 기복은 어디까지인가 싶더라고요. 다시 정리하고 올라서려고 하면 또 바닥으로 떨어지고 월세살이를 하며 160억 원의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부동산 사건으로 인해 약 1년간 방송사 출연 정지를 당했습니다. 라며 당시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송대관은 이렇게 160억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의 잘못으로 빚을 지게 됐지만 이혼이 아닌 아내의 손을 잡고 위기를 이겨내기로 했다고 하죠. 그러나 알고 보니 송대관의 부인 이정심은 200억 가량 중 추적이 불가능한 40억 정도를 노름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를 안 송대관과 크게 싸워 이혼설이 불거졌죠. 하지만 송대관은 아내를 품고 갑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며 모두 가족을 위한 일이었고 관심을 가지지 않은 자신의 죄도 크다고 말이죠. 그리고 노년의 지방 행사까지 뛰며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송대관의 출연료는 건당 1,0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죠. 차에서 쪽잠을 자고 삼각김밥을 먹으며 지냈다는 송대관은 행사 관계자와 후배 가수들이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이래서 그렇지 니들과 겸상할 급인 줄 아냐? 나 송대관이야 라고 외치며 추태를 부렸다고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요? 2017년 개인회생 빚을 거의 청산한 후 지방 행사를 끄는 송대관은 남은 잔금을 후배 김연자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김연자는 전 남편에게 수백억을 먹튀당했던 기억이 있어 돈거래를 거절합니다. 김연자가 이혼하면서 1,400억 재산을 날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죠. 기분이 상한 송대관은 김연자와 매니저에게 폭언까지 일삼으며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행을 폭로당한 송대관은 별다른 사과와 해명을 하지 않았고 태진아와 듀오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로트계 대선배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